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 지원 8시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는 돈의 대부분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입니다. 최근에는 철원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으로 군인이 빠져나가면서 4만 명 붕괴도 초읽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철원 동승읍 시가지. 점심시간이지만 거리가 썰렁합니다. 가게 문을 연 상인은 손님이 없어 울상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과 가족들로 붐볐던 접경 지역의 모습은 과거가 됐습니다. 힘들죠. 근데 요즘에 진짜 애들을 안 낳아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학교마다 애들이 줄어요. 지난 2015년 5만 명대에 근접했던 철원군 인구는 계속 줄어 지난달 기준 4만 800명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매년 1,000여 명이 유치되면서 이대로라면 4만 명 붕괴도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국방개혁으로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축소하면서 지역 밀도도 감소한 탓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판. 철원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역점 정책은 생애 주기별 지원 서비스.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 5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의 출산 장려금과 육아 기본수당을 주고 첫 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도 함께 지급합니다. 철원에서 출생해 대학 졸업까지 받는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1억 원 이상입니다.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갖다 계속 추진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철원에서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 감소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할 만큼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 뉴스 박성주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제군의 한 지방도로에서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 서화면 심정리에서 양구군 해안면 구간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제군은 최근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200톤이 넘는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중장비를 동원해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속초시가 설악동 일대에 조성한 관광 산책로 설악향기로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 일환으로 100억 원을 들여 조성된 설악향기로는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8m 높이의 스카이워크와 98m의 출렁다리, 소공원과 산책로 등을 갖췄습니다. 또 야간에는 영상과 반딧불 경관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양질의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2024 제1차 원주 대학입시 설명회가 오늘 치아예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시와 지원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EBS 대표 강사진의 등급별, 막바지 필승 정보와 대입 수시 지원 전략 등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원주시청 다목적 홀에서 1대1 입시 컨설팅이 열려 입시 전문가가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대입 전략 수립을 상담합니다. 한편 제2차 입시 설명회는 오는 12월 열립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큰 불이 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복구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습니다. 점포 소유주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원주 중앙시장이 불길로 휩싸였습니다. 전소된 나동상가 40개 점포는 여전히 불에 탄 모습 그대로입니다. 방치된 건물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어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노숙자도 들어가고 가끔 이제 어르신들은 반이 좀 늦으니까 들어갔다가 못 찾고 헤매는 경우도 있고. 원주시는 중앙시장 나동 2층을 매입해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전체 점포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해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점포 소유자의 70%만 매입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화마의 상처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고통도 5년째 이어지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걸로 말하면 뭐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근데 멀쩡한 내 재산과 내 건물과 내 땅을 거기에다 두고 행사도 못하고 토지세가 나가고 건물세가 나면 한 4, 50만 원 나갈 겁니다.
원주시는 현재 중앙시장 나동에 대한 리모델링 활용 방안이 담긴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상비와 리모델링 비용 등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가 반대한 상가도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동의를 얻어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지만 건물이 오래된 만큼 소유 관계가 불명확한 점포도 있어 소유주의 전체 동의를 얻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도내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강원자치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키르기스스탄, 콜롬비아 등 6개국 30여 명의 유학생이 최근 강원도립대가 운영하는 글로벌 강원문화 정착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은 강원자치도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취업과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원도립대는 다음 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내 적응 강화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해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경호 강원자치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신 교육감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함께 부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까지이며 감사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맡습니다. 춘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마임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36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춘천 마임축제가 축제평가기관인 문화리서치PO에 의뢰해 조사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 동안 13만여 명이 방문했고 총 소비 지출액은 150억여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 중 관광객이 41%를 차지했고 축제 만족도는 87.9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축제 기간 중 평균 소비 지출액은 1인당 13만여 원으로 이중 숙박비가 25.3%를 차지했습니다. 철원군이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환급금 1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은 군 장병이 나라사랑카드 또는 나라사랑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 상당을 지역 상품권과 나라사랑페이 포인트로 되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우대업소가 군 장병에게 돌려준 금액을 철원군에 청구하면 이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철원 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는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오는 27일부터 경포가시연습지 광장에서 자연 속 야외 연꽃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생태녹색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아침 1시간 정도 운영됩니다. 연꽃 여가 프로그램은 13개의 테마를 설정해 매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합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생활인구 증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횡성홍보단으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회차별 10명의 참가자에게 횡성한우를 비롯한 전일 숙식과 관광 콘텐츠 제작비 1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우수 콘텐츠로 선정되면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받습니다. 춘천시 평생교육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가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평생교육 강사은행은 평생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강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시민은 강사와 교육 정보, 강좌 소개를 제공받고 강사는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강의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방송 AI 주말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